이제 남편이 부부 상담할 때 계속 이제 아내가 어떤 뭐 바이폴라 혹은 정신적인 뭐 우울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의 진단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배우자가 이거를 자꾸 싸움할 때 빌미로 뭐 이렇게 무기로 삼아요. 너가 문제다. 너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지 않아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부부의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사실 부부 상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뭔가 너가 문제다. 너가 변해야 된다. 너가 정신 똑바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부부 상담에서 싸움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아주 노련한 부부 상담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싸움이 되니까 그냥 개인 상담으로 아내 개인 상담, 남편 개인 상담을 하고 좀 어느 정도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부부 상담으로 서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두 분 다 이혼의 의사가 없어요. 이혼의 의사가 없고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율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남편은 투사가 정서중심 치료로 말하면 추격자와 도망자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비난, 막 이 정신병적으로 감정을 폭발하거나 감정을 막 이렇게 동요하는 이런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울고 그 다음에 또 뭐 물건을 던지고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의 같은 생활을 부부로서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어느 부부가 그 부분을 받아줄 부부가 배우자가 있겠어요? 뭔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싸울 때 뭔가 막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막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가 그것을 받아줄 배우자가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건 당연히 가정폭력이니까 이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이 내한테 그런 말만 안 하면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정신병이 문제다. 너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게 아내는 그게 불이 붙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구조화를 할 때 이런 이제 약간 제가 관계신호등 얘기하잖아요. 쉽게 그냥 해야 돼요. 잘 정서중심 치료 이렇게 잘 모르면은 정서중심 치료 그러면 서로가 기본적인 애착 욕구가 있는데 이 애착 욕구가 좌절될 때 1차적으로 1차 정서가 뭔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2차 정서가 화라든가 분노 이렇게 해서 NIC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걸 상담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 PIC로 이렇게 상호작용 패턴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럼 상호작용 패턴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쉽게 하는 게 관계신호등이에요. 막 이게 막 무슨 막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려워요. 그럼 두 분이 욕구를 이제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더라도 두 분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네요. 욕구, 애착 욕구. 자, 그러면 가정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서로가 아내가 맨날 이혼하자, 남편이 막 때리고 서로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데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무엇 때문일까? 욕구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그 욕구가 내가 이혼을 하면은 내 자신이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자기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정은 지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상담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욕구를 항상 기본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정서중심 치료 내 그 욕구를 내가 할 때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가 빨간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 어떤 부분? 이 욕구를 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그게 빨간 신호등이에요. 쉽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첫째, 상대의 병을 갖고 너가 이렇게 때문에 이 문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이 서로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제 힘들다. 아내는 얘기를 잘하고 싶다. 남편도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뭔가 서로가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 이 관계에서는. 그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호등이 필요한데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자. 쉽게 적용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남편이 너가 문제다 이런 것을 일단 멈췄으면 좋겠다. 그럼 아내는 이혼한다. 뭐 끄떡만 하면은 욕을 하고 그 이혼하자 당장 끝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거 이런 게 빨간 신호등이에요. 어떤 경우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딱 가족끼리 서로 동의를 하고 부부간에 이걸 만드는 거야. 이걸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 동의를 해야 우리가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을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동의하시냐 이렇게. 그게 상담의 구조화예요. 부부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서로가 이제 어떤 걸 하고 싶냐, 내가 원하는 바, 듣고 싶은 말. 아내는 나를 좀 안아주면 좋겠다. 아내는 그렇게 하잖아. 나 좀 안아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안아주면 좋겠다는데 참 뭐라 그럴까, 당신이 이제 이렇게 안아주면, 근데 남편이 안아줄 수가 없어. 이게 파란 신호등. 안아주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아내는 안아줬으면 좋겠고, 남편은 이혼하자 막 물건 던져 욕하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소리를 듣고 싶냐? 당신은 오늘 참 일한다고 수고했다. 둘 다 일하잖아요. 오늘 일한다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서로 만나면 하자고 신호등을 정하는 거야. 파란 신호등. 그 다음 노란 신호등은 어떤 거? 이제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너무 회사에서 지쳤어, 남편도. 그럼 내가 안아줄 수 없을 때, 여보, 내가 지금은 안아줄 수가 없어.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쉬고 나서 당신 안아줄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관계의 신호등을 부부 상담에서 구조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 상담에도 뭐든. 이것이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 남편은 왜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비난하냐 그러면 이 정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막 물건 던지고 소리하고 이런 것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형이 그 스키조프레니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자기의 원가족의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볼 때 그 가족 중에 형제 중에서 스키조프레니아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연상이 될 거고 막 질려버린 그런 것들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회귀가 된다면. 아내는 이제 바이폴라가 있을 때 조증 상태가 있고 우울증 상태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그래서 이 본인의 이 상태를 언제 불이 눌러지는지, 언제 내가 헷가닥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이 불터질 때는 어떻게 한다? 딱 신호등을 켜서, 딱 빨간 신호등을 켜서 어때요? 이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바이폴라를 하더라도. 이게 바이폴라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할 때는 이게 약간 신호등으로 빨간 신호등을 자기가 떠올라서 멈추는 거. 이게 아까 내가 시각심상에서 안전기지 심상처럼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되어야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정서중심 치료에서 NIC, 이게 부정적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 상호작용, PIC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파란 신호등이에요. NIC는 빨간 신호등에 해당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간단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